이어서 보겠습니다. 간선시설은 다음 파트에 봐도 돼요. 천천히 봐볼게요. 먼저 어디 보시냐면 461페이지 3절 주택의 건설 파트 보시면 내용 보지만 여기는 그냥 그것이 썩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 골라서 봅니다. 하나만 볼게요. 462페이지 위에 가로 2번 보시면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나오죠. 거기 가끔 나옵니다. 국장은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몇 프로? 요 동그라미에서 75% 이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로원에 보니까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할 때는 100%까지. 두 개 봐주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봐도 됩니다. 오른쪽 중요한 게 있었죠? 주택의 감리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저를 봅니다. 건축법상 감리자를 지정한다. 그러면 건축주가 하죠. 그렇죠? 주택법상은 사업 주체가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합니다. 만약에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만약에 감리자를 지정한다면 서로 어떻게 할까요? 싸바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해버립니다. 둘이 주택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는 건물인데 무너져 보세요. 얼마나 그게 처참해.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아예 한다. 그래서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군구가 리모델링에 허가했을 때 세 번째 줄에 감리자로 지정해라 등등등 다음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줄 겁니다.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인접한 2개, 3개, 4개 줄 거예요. 감리를 잠자를 같이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럼 어떤 경우냐? 넘깁니다. 300세대 미만인 경우는 1번 건축사 개인도 가능하고 건설기술 용역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300세대 이상을 되는 개인은 안 되고 바로 건설기술 용역업자만 가능하다. 2번 별표하세요. 별표 2번 동그라미 2번. 자,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줄 거예요.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공입니다. 하지 않아요. 하여튼 어디 법이나 공공시행령은요 무조건 다 안 해. 항상 민간인만 골치 아프죠. 그런데 밑에 거 도시형 생활주택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넘깁니다. 넘겨서 이제 사용검사권자 보겠습니다. 저를 볼까요? 먼저 우리가 사용검사권자는 저를 보세요. 이따가 한번 절차 한번 쓸 거면 쓰도록 하고요. 무조건 특시, 특도, 시, 군, 구인데 특시, 특도, 시, 군, 구는 우리가 줄여가지고 그냥 시, 군, 구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다, 금천구다. 그럼 금천구 안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굽니까? 서울시장이죠. 10만이 넘든 말든지 간에. 그런데 사용검사권자는 구청장이에요. 그렇죠? 시, 군, 구니까 특시, 특도는 알다시피 북치고 장구 다친다 지가 알아 하지만 시, 군, 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특광이 아니고 구청장이다. 자, 만약에 광명시 안에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승인권자죠? 도지사, 경기지사예요. 맞죠? 그죠? 하지만 사용검사권자는 무조건 광명시장이에요. 왜? 시, 군, 구니까. 하지만 국장은 뭐냐?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를 받는다. 끝! 이게 다예요. 다. 좀 이따가 판사할 겁니다. 지금은 그 정도만. 1번 나오잖아요. 두 번째 줄에 누구라고요? 시, 군, 구다. 가로 안에 나오잖아요. 그죠?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아라. 즉, 사용검사 받아라. 그 얘기죠. 자, 다만, 네 번째 줄에 다만,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1공구, 2공구니까 당연히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당연하죠. 즉, 착공신고도 공구별로, 사용검사도 공구별로. 몇 번 얘기했어요.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그리고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동별로 뭡니까? 101동, 102동. 아시겠죠? 그거 얘기해요. 1번, 2번, 3번 묶어서 읽어주시고요. 자, 가로 2번.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신청입니다. 박스 안 보니까 1번은 뭐냐? 사업주체가 파산. 건물 짓다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잔여 공사하는데, 자, 1번, 바로 1번을 세부적으로 적은 것이 밑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 거기 보시면 위에 박스 안에 1번 있죠, 1번. 2번 있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살펴. 그러면 사업주체가 파산됐기 때문에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 예정자인데 어떻게 하느냐? 자, 2번을 먼저 볼게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끝나면은 사용검사를 받고요. 다만 아예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있는데 얘마저도 파산됐습니다. 그때는 마지막으로 뭡니까?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순서. 그 정도만 봐주시고요. 자, 박스 안에 2번. 1번은 파산이고요. 1번에요. 거기 파산 등 줄 거예요. 박스 안에 1번. 파산 등. 박스 안에 1번에 파산 등. 2번은 뭐냐? 정당한 이유 없이일 거예요.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하지 않는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시공자, 입주 예정자, 관련된 사람 어느 누구나 이건 건물 다 진 거니까, 그죠? 다 건물 완공된 다음에 사용검사를 자꾸 늦추고 있다는 얘기죠.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관련된 사람 누구든지 전부 다, 아시겠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보다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까지 동그라미 하세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4번까지 할 필요 없어요. 쌍가리 2번. 사용검사 기간 얼마나 해? 15일 내에. 절로 보세요. 건축법상은요,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를 부르죠. 그죠? 이럴 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며칠 내에? 럭키 7. 럭키 7. 몰라요? 7일. 7이 7일이야. 아시겠죠? 며칠? 7일. 아니, 모를까봐. 대답 안 하니까 난 모르는 줄 알았지. 며칠? 7일. 주택법은 15일. 공법은 이 숫자와의 싸움이에요. 숫자와의 싸움. 근데 숫자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나와봤자 한두 문제야. 그거 근데 그거 안 할 수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야. 또 숫자도 알고 있어도 재미가 있어요, 또. 가장 좋을 때, 재검토 5년 만화를 재검토 3년 만에 나올 때가 제일 재밌어. 걔가 답일 때.